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이게 어떤 사진이죠? 네, 극한 직업이죠. 유승용인가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뭐, 이건 호불호가 있긴 한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영화가 1700만 동원했다는 게 이제 대한민국 망조다라고 이제, 일부 한국 영화 혐오가들이 이제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생각 없이 되게 영화를 되게 뭐 철학처럼 인문학 아리스토텔레스적 영화를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우리는 일반 사람이잖아요. 일반 대중이 되게 그냥 킬링 타임용으로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인생이 뭐 버거운데 영화 맞아. 물론 이제 영화의 깊이로 공감을 하면서 최고야 라고 이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영화는 힐링이고 약간 킬링타임 용도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극한 직업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한 번 더 봤어요. 두 번째 봐도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정이 너무 아직도 안 잊혀버립니다. 이거는 갈비인가 통닭인가 하면서 뭐 수은 왕갈비 통닭 하면서 그게 나오는데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런 투자자는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제까지 이런 뭐 통닭은 없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부제로 달아봤고, 메인 타이틀은 미래에서 온 투자자입니다. 뭐 들어오면 뭐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사실은 저도 일반 주식 투자한 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오늘 저도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머니버디 님이 즐겨 보는 방송이죠. 영상 올려줬는데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약세장에서 강세장까지 4월 달에 올라가는 국면에서 수익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는 이득을 봤을 것이다. 수익의 양의 차이인 거지. 저도 수익이 작은 편이죠. 저는 용돈 벌기. 그래서 주식 봐라, 요거 봐라. 주식 뭐 쉬운데 난 투자의 신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른다.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죠. 항공주를 손절만 안 했으면 아마 저는 투자에 신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되게 붙였을 것 같은데, 다행히 항공주 손절의 그 생각이 저한테 많은 교훈을 줬던 것 같고, 그래서 투자 책들, 올가 영웅이나 이런 것들을 더 찾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더 미친 듯이 또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운이 있는 거죠. 운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점점 생각을 해봤어요. 점점 근데 생각을 해보고, 투자의 기법을, 투자의 고전들을 공부해보고, 그럴수록, 그 다음에 투자 되게 오래 보신 야손TV나, 그 다음에 뭐 머니버디, 저보다는 훨씬 선배님들이죠. 그분들의 영상을 다 들으면서 굳히게 되는 게, 용돈만 버는 투자 영상을 제가 처음엔 찍어 드렸는데, 근데 공부를 해볼수록 결국엔 투자를 정말 잘하게 되는 원칙이 뭐랑 맞다 하시냐면, 투자를 그냥 내가 용돈만 벌려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용돈만 벌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용돈도 못 벌어? 라는 게 아니고, 투자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결국에는 나의 재산을 엄청나게 벌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런 투자법으로 귀결이 돼요. 내가 용돈만 보고 싶다고 용돈만 벌고 싶은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거는 뭐 내 재산 한 2배, 3배로 불릴 수 있는 투자법으로 결국엔 귀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놀라워하고 있고, 다만 제가 윈터 이즈 커밍처럼 폭락장이 온다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그래서 약간 저도 갸우뚱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많은 자산들을 정리했고, 일단은 뭐 폭락장이 오든 말든 어떤 종목이든 저가 매수가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굳혔고, 사실 한 2달 전, 3달 전까지만 해도 워런 버핏이 지금 살 게 없다 해서 현금 보유량 늘려 라고 이제 그 기사를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처럼 살 게 많은
시장이 어디 있는데 왜 안 사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나 이런 걸 딱 피터 린치 책을 이제 투자의 고전들을 읽고 나서 알게 됐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살려고 그래도 살 게 없어요. 제가 어제 나스닥이 한 좋았죠. 불 붙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새벽에 딱 일어나가지고 새벽 한 3시 반쯤 딱 일어나가지고 미국 그 지수를 딱 봤는데 살 게 없더라고. 예전 같았으면 제가 어설프게 샀을 거예요. 델타가 한 10% 올라가지고 어제 22달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2달러면 옛날에는 정말 살만했거든요. 살만했는데 에이 너무 비싼데? 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이미 17달러까지 폭락장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엑소모빌도 44달러, 45달러였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때 사서 그래 엑소모빌 이렇게 이제 회복세였는데 47 정도에서 팔아야지. 근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아니야. 제가 한번 인증 영상 인증은 안 해드렸지만 JP 모건하고 AT&T는 충분히 저번 주 금요일날 충분히 저점에서 제가 사가지고 여유가 넘쳐요. 제가 그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인증 영상 보여드릴게요. 어제도 뭐 그저께 좀 내려가고 어제 좀 올라갔는데 야 이게 여유가 있어. 야 올라가는 게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게 초저가 매수의 메리트가 이거구나. 저가에 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떨어지든 조금 붙든. 제가 지금 한국 그 주식 중에 대한항공하고 현대자동차를 아주 저가에 3월 중순, 3월 말, 그 다음에 4월 초에 사가지고 그 똑같은 걸 경험하고 있어요. AT&T랑 JP모건을 그 시점에 사버리니까 일단은 뭐 배당을 받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선택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 그러니까 저희 선택폭이 엄청, 언제 제가 손을 자르더라도 익절이고 이득을 보고 손해 절대 안 보고 하고, 야 이거는 정말 최고의 기법이구나 이런 걸로 제가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런 버핏 별거 아니네. 여러분도 오런 버핏 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그 원칙은 지켜야 돼요. 저가 원칙. 그러니까 지금 살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살 게 없는 오런 버핏은 많이 말아요. 왜냐면 주어야 되는데, 박앤세일 기간 주어야 되는데 박앤세일 기간이 아니거든. 지금 너무 비싸. 미국 주식들이 너무 비싸요. 사실 지금 사면 너무 비싸고, 어설프게 떨어졌다고 제가 어설프게 월트진이 떨어지는 게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설프게 중가에 사봤자 못 버텨요. 중가에 사면 또 중가에 샀으니까 당연히 중가 이하로 떨어질 날이 오겠죠. 그러면 두렵죠. 짜증나. 배당금 주니까 버텨? 그렇게 그거 보려고 버티는 거 제가 안 좋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되게 잘나 보이는데, 제가 생각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일개 인간인지라, 일개 개미인지라, 이제 많은 걸 손절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계좌가 이제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손절이 아니고, 익절이죠. 1%, 2% 먹고 다 나왔어요. SK 하이닉스 제가 물타기 아니고 평단가 낮춰가지고 다 나왔거든요. 다 나와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이제는 현금 보유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이 현금이 많으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조니 대표가 뭐라 했죠? 야, 자면서도 돈이 일하게 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돈 노가다 시키라 그랬는데, 지금 저희 돈은 몇천만 원이 지금 베이케이션, 휴가를 떠났어요. 여름 휴가예요. 그래서 공휴일 노는 꼴로 못 보겠어요. 존유 대표 말대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얘네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약간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신세계랑 제일제당에 딱 들어가는데, 제가 신세계나 이런 롯데 쇼핑, 이런 유통업, 그 다음에 이런 걸 좀 재미로 많이 봤어요.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저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대자동차 정말 우량 기업이지, 이런 거 좋아하고, 그냥 실생활 나도 백화점 많이 가고 그러는데 괜찮은데? 라고 이제 제 근처에 삶하고 가까운 그런 주식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주식들이 4월달에 저한테 재미를 많이 줬었고, 그래서 근데 제일제당은 1% 오르고 마감했고, 신세계는 지몸이 1% 떨어져가지고 신세계를 한 1,000만원치 샀고 제일제당을 한 500만원치 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는데 내일 오르겠죠? 그래서 내일 올라서 좀 기분 좋게 주말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너무 이제 말이 길었는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장주로 재산 2배 튀기기라는 이제 결론이 도달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 보여드렸는데, 제 영상 엑기스만 보여드릴게요 라고 보여드렸는데, 테슬라, 엔비디아, 작년 9월에 두 가지 미국 주식을 안 했을 때죠. 9월 달에 두 가지 주식에 대해서 추천을 받는 그러니까 사회교육을 사회 강사를 만났어요. 엔비디아, 이미 그 강사는 엔비디아가 엄청 쌀 때 사가지고, 거의 상장할 즈음에 사가지고, 10배걸, 10배를 벌어서, 예를 들어서 한 10억을 연하는데, 거의 한 100억을 벌어서, 이제는 강사할 일이 필요 없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했고, 걔가 추천했던 게, 그 강사님 추천했던 게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는 유망하다. 그런데, 그때도 좀 높았거든요. 예전 18년에 비해서. 이게 오를까 했는데 지금 4배 됐죠? 4배? 200달러였는데 800달러 됐잖아요. 엔비디아도 그 당시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포기하세요라고 했는데 거의 2배 올랐어요. 170이었는데 360까지 됐잖아요. 자,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둘 다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생각이 좀 거의 4배, 2배, 3배, 4배 올랐죠? 작년 대비.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어요. 1년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또 이제 지금 여행 미쳤어? 여행 누가 해? 그래서 누가 가? 이러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델타나 보잉 거지같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근데 뭐라고 했죠? 사우디의 제1 공공투자펀드 PIF가 있대요. 이게 보시면은 5월 17일 기사죠. 이번 주 기사인데, 이게 이제 소수먼키가 이제 배당주 투자로 되게 유명하고, 미국 기업 주식 분석을 되게 잘하죠. 저도 되게 애청하고 있는 유튜브인데, 이분이 이제 어젠가 오늘인가 이거 올렸더라고요. 어디 투자했을까요? 예, 여행, 항공, 레저, 엔터를 대거 죽죽 했다. 그러니까 이제 메리어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루 만에 보잉과 델타나 사우스 웨스트 유나이티드가 한 10% 20% 올랐잖아요. 여기에 가장 큰 돈의 세력 중에 하나가 요거였다. 사우디 공공투자펀드 PIF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저도 이건 되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피터 린치는 약간 이런 기업, 이런 사업, 산업이 약간 회복 기세에 접어들 때 사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그렇죠. 코로나가 계속 있는 이상은 회복기 암울하잖아요. 누가 비행기를 탈까? 비행기가 아예 없어지진 않을 건데,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없어지진 않을 건데, 1등 항공사는 남을 거야. 근데 그 1등이 보잉이냐, 델타냐, 사우스 웨스트냐, 유나이티드냐 모르죠. 한국만 따져도 그게 1등이 대한항공이냐, 아시아나항공이냐, 진에어냐, 제주항공이냐 모르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살아남아요. 하나는 무조건 살아남는데 뭔지 모른다. 하나는 살아남으면은 최소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가 물러가면은 이제 우리가 맨날 마스크 안 쓰면 이상한 삶이 됐죠. 근데 마스크 쓰면 옛날에 생각나세요? 선글라스 끼고 뭐야, 지가 연예인인지 알아? 손가락질 했던 시가 나죠. 근데 요새는 마스크 안 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손가락질 받아요. 그러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백신이 개발되고 올해 독감주사를 맞았다 쳐요. 근데 독감주사를 맞고 나서 맨날 감기약을 먹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미친놈이죠. 인간은 그렇게 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물러나기만 하면 백신이 한 1년에서 1년 반 뒤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2021년 말 정도만 돼도 인간은 아마 마스크를 다 벗고 나서 해외여행 무서워서 가겠어? 아마도 해외여행 붐이 다시 일어날 겁니다. 왜? 인간의 욕망은
이렇게 옥죄면은 감옥에 가둬놓으면은 터지게 마련이에요. 억누르면 알죠? 반대 심리가 있을 수밖에. 청개구리 심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 사우디 국부 펀드가 샀다고 그래서 우리도 사라 그게 아니고 시사점에 있다는 거죠. 너무 빨리 투자한 게 아닐까. 근데 충분히 저점이었기 때문에 나는 오래 가지고 있을래 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샀던 것 같은데, 이거는 아까 성장주와 마찬가지로 이미 너무나 우량주이지만 저평가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저 같으면 보잉하고 델타 택할 것 같아요. 사우스 웨스트는 나쁘지 않아요. 사우스 웨스트는 그 조금만 정보 찾아보면 나오는데 미국 국내선이 되게 많대요. 국내가 뭐 우리도 따르면 서울, 부산은 출장 갈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우스 웨스트는 회상한다 라고 하는 기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저도 약간 그거는 심리성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스 웨스트는 그러니까 너무 항공주가 다 떨어지니까 잘 모르는 애들이, 근데 이런 정보들이 이제 이렇게 퍼지면은 사우스 웨스트는 예전의 명예를 회복할 겁니다. 그러면 2배까지는 안 하고 1.5배까지는 회복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재산의 뭐 한두 개 종목에 몰빵하면은 최소 1년 반 뒤, 내년 말쯤에는 여러분 만약 여기 그냥 사우스 웨스트 예를 들어서 나의 재산이 한 5천만 원이 있다 라고 5천만 원어치 사놓으면 웬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내년 한 1년 반 정도 뒤에는 여러분 재산이 최소 2배 돼 있다 라는데 저는 겁니다.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미래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미래에서 온 투자자가 본 투자자로 했잖아요. 여러분 2021년 12월에 봤었을 때 무엇이 오를 것 같습니까? 항공주 오릅니다. 여행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 노랑포선, 하나투어, 휴지 지금 많이 올랐는데 예전에 휴지 됐을 때 10% 야, 13% 먹는다고 빠지지 말고 지금 빠져도 돼요. 왜냐 회복 기세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터 린치가 회복 기세에 꼭 사세요 라고 했는데, 회복 기세면 남들도 다 사기 때문에 다시 안 팔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휴지 조각에 많이 사놔가지고 오래 버티는 것도 여러분의 재산을 2배 뻥튀기 할 수 있는 기회다. 어설프게 제가 오늘 신세계 사가지고 1,000만원치 샀다고 그랬는데, 어설프게 10만원, 5만원 벌고 스스로 뭐 증권사에 삼성증권 전 이용하고 삼성증권자 스스로 딱 되면은 10만원 벌었다 해도 5만원 밖에 안 남아. 어설프게 단타 해가지고 5만원 벌고 또 스트레스 받고 또 떨어져. 그러면 또 한 2, 3일 뭐 기다리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서 1,000만원 가지고 얼마나 10만원씩 벌어가지고 어느새 그래. 물론 하루에 일주일에 10만원씩 그게 무슨 쉬운 거니. 2번나 단타 해가지고 20만원 벌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간과하는 게 뭐죠? 잃을 확률은 한 번도 계산 안 했어요. 물론 야 이거 장기 투자라고 뭐 야 델타가 살아나는 보장했어? 사우스웨스트 살아나는 보장했어? 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흔한 단타보다는 저 봤을 때는 확률상으로 좀 더 높은, 이것도 베팅이긴 한데 그 투자 기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서 이거 좀 남기는 거고, 이제 제가 코스톨라니 책을 샀어요. 오늘 왔는데 읽고 오디오 보기라든지 뭐 어떤 형태로 해줄 겁니다. 어제 영상에 제가 남겨드렸는데 카카오가 오늘 또 미쳤습니다. 2.59가 또 올라갔어요. 4월 2일날 얼마였죠? 제가 어제 보여드렸지만 4월 2일날 1억 사놨으면 얼마 됐어요? 1억 5천. 여러분의 자산이 한 달 반, 1년 반이 아니고 1년 반이 아니고 이건 제가 이제 사우스 웨스트는 코로나가 물러나고 백신이 개발되는 걸 기다려야 된다 해서 제가 1년 반 잡았는데, 얘는 그냥 한 달 반에 1.5예요. 1억 사놨으면 1억 5천 됐어요. 봅시다. 근데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아직도 예전에
코스피가 2200 됐는데 지금 겨우 2600 됐기 때문에 아직도 성장한다라는 얘기였어요. 보세요. 카카오가 언택트 주로 해가지고 엄청난 코로나 수혜주죠. 그러면 생각을 바꿔보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이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코로나가 역시나 한 달 반 뒤에, 지금 5월 중순이니까 6월 말에 됐을 때 코로나가 물러가 있을까요? 알 수 없지만 치료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전히 코스피가 갑자기 어떤 악재를 해가지고, 그건 알 수 없어요. 피터 린치도 시장을 예측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2월 말까지 용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추세라면 30만원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일 이미 늦었어, 너무 비싸 라고, 나는 벤저민 그레임을 추정하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위험해서 안 살 것 같다 라고 했지만, 코스탈론이 관점에서 보면은 투자는 심리 게임이잖아요. 오늘도 되게 약간 놀랬던 게, 2.59로 끝냈잖아요. 솔직히 제가 신세계나 그 제일 제당이 지지부진한 거 보고 약간 더 놀랐어요. 역시. 근데 그 와중에 네이버랑 카카오가 오르는 거야. 2% 3%.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싼데도 사는구나. 사람들이, 일반 개미들이, 대중이 그래도 카카오나 네이버는 갈 거야 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럼 내일 파는 심리가 있겠죠. 너무 올랐다, 파는 심리가 있고. 그래도 지금은 카카오랑 저도 내일 사고 싶어요. 이 두 개의 세력 싸움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래도 오를 거야. 코로나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는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가 더 세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마 오를 겁니다. 물론 일순간 이렇게 2% 빠지고 1.2% 빠지고 하지만 오르는 기세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 빠진다고 팔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절로 오릅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가 약세장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된다? 30만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내일 근데 이건 너무 올랐어. 좀 2% 정도 내려오면 사면 돼요. 그냥 그래도 내일 산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 보죠? 1년, 이거 한 30만원까지 가는데 이 추세가 계속 된다고 하면 저는 한 달 반? 길어봤자 2달 걸린다고 봐요. 그러면은 2달 걸린다고 하면 정확하게 7월 중순에 여러분은 지금 1억을 넣으면 얼마 번다? 2,600만 번입니다. 그냥 난 1,000만원 밖에 없는데 그냥 어설프게 단타해가지고 돈 잃지 말고, 이건 근데 전제 조건은 코로나가 안 물러난다는 전제예요. 코스피가 안 떨어진다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그 7월 중순에 그냥 1,000만원 여놓으면은 그냥 260만원 벌고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공포에 사서 탐욕을 팔라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60 또는 1억 있으신 분들은 2,600만원 벌고 나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죠? 코스피가 갑자기 폭락을 했어. 폭락하면은, 근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3월 중순 기다리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거의 2009년에 금융위기, 머니버디님이 하던데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서 23만 7,500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2차 폭락이 온다 그래도 어디까지 가냐? 18만원, 17만원까지 가요. 그때 어떻게 하겠냐? 대다수 사람들은 무서워서 중간에 매도합니다.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차피 2차 폭락이 와도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면 기다리셨다가 그냥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18만원, 17만원까지 갔었을 때 한 10%, 한 20% 떨어졌을 때 역으로 더 사세요. 그럼 평단가 낮춰주죠. 평단가가 만약에 23만원, 오늘 단가 237500에 샀는데 18만원까지 떨어졌을 때 사면은 평단가가 20만원으로 좀 낮춰져요. 그러면 20에서 30까지는 수익률이 좀 낮겠지만 결국에는 20만원을 낮춰주고 또 한 달 반 정도 기다리면
한 달 반에서 두 달 낮춰주기 때문에 두 달 정도 기다리면 30만 원 회복합니다. 코로나가 백신까지 나오는데 아직 1년 넘게 남았다라는 전제 조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택트 주는 뜰 겁니다. 이게 바로 미래에서 한 투자입니다. 되게 위험한 것 같이 보이지만 보여드렸잖아요. 테슬라, 엔비디아 성장주. 이건 뭐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지만 이게 영화 백투더 퓨처죠. 아마 과거로 갔다가 한 2, 3탄에선가 미래로 갔다 오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의 관점에서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비싼데? 지금 테슬라가 너무 비싸. 엔비디아 너무 비싸. 아니에요. 제가 지금 투자해도 1년 뒤에 나쁘지 않은 성과가 오리라는데 저는 그래도 한 7, 80%는 둡니다. 물론 이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게 헬리콥터 모양 불에서 유동성의 함정인 것 같아서 폭락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미국 주식이 코스피처럼 떨어지고 나서 역사적으로 회복을 못 하지는 않았어요. 어찌됐든 세계 1등 주식들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폭락은 있더라도 결국에는 연평균 9% 정도의 수익률을 유지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폭락의 장에서는 역시나 가슴이 아프겠지만 어떻게 된다?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서 빨리 빠져나오겠다가 아니고 결국에는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2배, 사실 피터 린치처럼 10배걸 그 10배까지는 모르겠고,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 투자 원칙만 좀 지키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는 사실은 초저가 매수예요. 결국에는 테슬라도 가장 떨어졌던 한 시점에 여러분의 돈을 테슬라랑 엔비디아에 몰빵을 하든지 아니면 한국 기업에까지, 이게 왜냐면 그 두 개는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마 테슬라는 또 배당까지 없잖아요. 그래서 양도세 내야 되는 국내 주식이 좀 괜찮아요. 그럼 저 같은 카카오에 베팅할 것 같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카카오는 오히려 2달 이내에 제가 봤을 때는 한 20% 정도는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에서 온 투자자의 관점에서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그 특급 비밀인데 제가 알려드려 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2달 뒤에 저한테 댓글 달아주세요. 정말 감사하다고. 이제 말씀드리지만 성투 말고, 성공한 투자 말고 행투, 행복한 투자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